7,400원이면 차고 넘치게, 어디서는 냄새가 고약하다, 어디서는 시큼하다, 그리고 음식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EM 활성액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생물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발효를 촉진하고 분해 속도를 가속화하죠. 그 악명 높은 메주 냄새, 청국장 냄새, 시골 소똥 냄새, 그 주인공이죠. 반갑습니다. 살림주입니다. 제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음식물 처리기들을 구매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4번째 구매했던 현재 사용하는 음식물 처리기에 엄청난 만족감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도 그랬지만 영상 외에 실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음식물 처리기를 많이 추천했었어요. 근데 음식물 처리기 이야기가 나오면 5명 중에 한 3명꼴로 어떤 유형이 쓰기 좋냐, 어떤 제품이 좋은 거냐, 이런 게 아니라 꼭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 수 있다던데 맞냐? 그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직접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준비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하나 설명을 먼저 드려볼 건데, 대부분은 생소하실 테고 아마 셀프 음식물 처리기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EM 활성액, 퇴비 제조용 미생물이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음식물 처리기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이게 헷갈리거나 정겨운 시골 소똥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집에서 쓸 건데 이게 소똥 냄새가 나면 안 되지 하고 애초에 두려움이 앞서서 시작을 안 하셨을 경우가 많지 싶어요. 어디서는 냄새가 고약하다, 어디서는 시큼하다, 넣어라 말아라, 뭐가 뭔지, 똑같다는 건지 다르다는 건지, 그리고 꼭 넣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개는 엄밀히 다른 종류지만 음식물을 처리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은 맞습니다. 근데 EM 활성액은 유용 미생물 원액을 물과 당미를 함께 발효시켜서 활성화한 액체입니다. 냄새 제거를 하거나 기름때 제거, 또는 청소할 때에도 쓰이는 등 생활 전반에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게 농업용으로도 벌레를 예방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퇴비를 만들거나 토양 미생물 균형 조절을 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발효가 제대로 된 상태라면 시큼달큼한 향이 나요. 말씀드린 대로 생활 전반에 사용이 가능한 살아있는 유용 미생물 혼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체로 된 활성액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말로 된 것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에 말 그대로 미생물 친구들의 영양제 역할을 해서 악취와 부패균을 억제하고 비교적 완만한 발효작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서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을 게 이 퇴비 제조용 미생물입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이게 일단 그 악명 높은 메주 냄새, 청국장 냄새, 시골 소똥 냄새, 그 주인공이죠. 하지만 효과는 EM 활성액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면 이름 그대로 퇴비를 제조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이 분해 전문 미생물 군단이 모여서 고온을 유도하고 그걸 또 유지시키고 발효를 촉진하고 분해 속도를 가속화하죠. 또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소똥 냄새가 나지만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악취 성분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다시 말해 전투태세 분해 전문 미생물 군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좋은 건데 퇴비 제조용 미생물은 냄새도 강력한 만큼 그 효과도 강력한 거고요. EM 활성액은 미생물의 영양제 같은 역할인데 거부감이 심하지 않을 정도의 시큼한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발효가 실패하거나 부패가 진행되면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굳이 치트키를 쓰고 싶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배양토에 기존에 있는 우리 반려 미생물 친구들의 어떤 가능성을 믿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이 친구들이 좀 너무 허약하다 싶으면 그때 긴급 투약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저와 반려 미생물 친구들의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각자 생각에 따라 저처럼 그냥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EM 활성액을 사용하시거나 강력한 퇴비 제조용 미생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준비물은 생각보다 더 간단합니다. 배양토를 담아줄 통이 하나, 그리고 배양토를 뒤적거려줄 이 모종삽 하나, 그리고 음식물을 넣기 전에 잘게 잘라서 넣어주면 분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음식물을 잘라줄 가위 하나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다이소에 장독대 망이라고 이게 있어요. 그냥 뚜껑을 닫아주면 습기가 과해질 수 있는데 그런 곰팡이가 필 수 있어서 통풍을 잘 시켜야 하거든요.
또 그냥 열어두자면 소식을 들은 벌레 친구들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하게 배양토와 미생물 친구들을 지켜줄 망입니다. 이게 다이소 주방용품 코너 쪽에 잘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많이 찾는 제품은 아니라서 그런지 위치적으로도 조금 숨어 있었고 재고도 넉넉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꽤 큰 다이소를 갔었는데도 이 사이즈는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이소에서 이거 구매하시려면 주방용품 쪽으로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양토까지 구매를 했는데요. 다른 준비물들은 다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토탈 4,000원 들었습니다. 이 배양토도 다이소에서 소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는 했는데 2.5리터에 2,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쿠팡에서 10리터에 3,400원이라서 넉넉하게 쿠팡에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토탈 플라스틱 통 1,000원, 모정 삽 1,000원, 가위 1,000원, 장독대망 3개입 1,000원, 배양토 10리터 3,400원, 총 7,400원이면 차고 넘치게 준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EM 활성액이나 퇴비 제조용 미생물도 쿠팡에서 배송비 포함 5,000원에서 8,000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엄청나게 쉽습니다. 만든다는 표현이 조금 부끄러울 만큼 쉬워요. 통에 배양토를 포슬포슬하게 깔아주시면 되는데 배양토가 워낙에 조금 이렇게 포슬포슬한 질감이에요. 근데 이걸 인심 좋은 맛집 공깃밥 담듯이 꾹꾹 눌러 담지 마시고 미생물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층이 많게 잘 뒤적이면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 배양토의 양은 분해시킬 음식물의 3배 정도가 적당한데요. 저는 아무래도 한 끼에서 2끼가량만 분해를 시켜볼 생각이라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망을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저는 샀는데 3개입이라 이 3개를 한번 그냥 겹쳐서 씌우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벌레 친구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철통 보안으로, 하지만 통풍은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겹쳐서 씌워놨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쵸,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에 샀다가 까먹어서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방울토마토나 고구마 같은 것들이 집에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가져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뭐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좀 건너뛰고 이렇게 배양토를 반절 정도 걷어내 주시고 여기에 버릴 방울토마토를 투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윗부분을 잘 덮어줘야 해요. 말씀드렸던 대로 공깃밥 눌러 담듯이 꾹꾹 누르시면 안 되고 미생물 친구들이 숨쉬고 움직이기 좋게 배양토를 포슬포슬한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잘 뒤적여 줍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게 양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배양토를 조금 더 부어줄게요. 애초에 이렇게 하면 안 흘리는데 보여드리려고 모종삽 갖고 했다가 지금 책상이 지금 흙바닥입니다. 책상이 분해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넣고 추후에 경과를 지켜보면서 제가 한번 그때 돼서 조금 잘게 잘라 놓든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음식물이 배양토 위로 나와 있으면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나기도 하고 분해 속도도 더뎌진다고 해요. 또 배양토 밖으로 삐져나온 음식물은 우리 불청객, 벌레 친구들을 귀신같이 호출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게 배양토 안으로 이렇게 잘 은폐 시켜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고요. 일단은 망을 씌워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좀 시간을 지켜보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음식물을 좀 가위로 잘라주던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이게 촬영 시작일로부터 한 달가량 분해되는 속도에 따라서 촬영 빈도를 맞춰 나가겠지만 일단 거의 매일 촬영을 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미생물 친구들 눈치를 봐가면서 비교적 좀 분해가 쉬운 야채나 과일류 위주로 주다가 점차적으로 집에서 쓴다는 가정하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 단백질이나 뭐 지방도 소량씩 추가하면서 미생물 친구들의 어떤 트레이닝 강도를 점차적으로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저 혼자 육안으로 보고 변화를 느끼고 나서 리뷰 형식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약간 뭐 챌린지 느낌으로 약 한 달 정도 촬영을 진행하면서 분해 정도나 뭐 불편한 점 등을 확인하고 그 부분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 혼자 사용할 생각이라 소량 투입으로 금방금방 분해가 되고 그만큼 금방 결과물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음식물 처리기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영상은 재미로 보고 계신 거고 워낙에 음식물 처리기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역마다 최대 70만 원까지 음식물 처리기를 사라고 지원금이 나오고 있어요. 개꿀이죠. 댓글 창에 고정 댓글로 정부 지원금 받아서 음식물 처리기 사는 방법에 대한 영상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선착순이라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물론 미생물 발효용 음식물 처리기가 너무 좋고, 특히 링클 프라임은 미생물용을 원하시는 분들께 제 주변에도 많이 추천했고 또 실제로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미생물용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존중하지만, 제가 종종 들었던 생각은 아주 약간의 수고스러움만 감당을 하면 돈만 원이면 가능할 일을 실제로 음식물 처리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도, 습도, 통풍을 조절해주는 기능에 중점을 둔 그 기기를 음식물 처리기라는 이름으로 5, 60만 원이나 주고 구매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물론 무지한 저의 견해입니다만, 뭐 60만 원짜리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 친구들이 유독 튼튼한 것도 아닐 것이고, 뭐 물론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테니까 조금 더 튼튼할 수는 있겠지만, 만 원짜리나 60만 원짜리나 똑같이 애기 입맛 미생물 친구들 눈치 봐가면서 친구들이 싫어하는 맵 단짠이나 국물류나 딱딱한 형태는 미생물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그 기본 규칙은 거의 동일하다고 봤거든요. 물론 당연히 기능적으로나 편리성은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화해내는 양도 훨씬 많을 테고 여러모로 신경을 덜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한 게 사실이죠. 근데 저처럼 1, 2인 가구이거나 뭐 처리할 음식물이 많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셀프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만들기로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지워지질 않아서, 이걸 제가 실전주의에 입각해서 직접 셀프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질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는 건조 분쇄형이 가장 음식물 처리기의 기본을 갖춘 유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전제품이라는 게 사람 편하려고 만든 거고, 건조 분쇄형은 미생물 친구들의 뭐 입맛을 고려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골라야 하거나 거의 뭐 설거지 하듯이 뽀득뽀득 헹굴 필요 없이 그냥 먹고 남은 거 넣고 말려서 갈고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제 주변에 몇몇 지인들한테 추천하고 저 좋을 대로 떠드는 거랑은 아예 다르게, 비록 뭐 영상이긴 하지만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고작 저의 뇌피셜로 미생물형은 돈만 원이면 되는데 합리적인지는 모르겠다 생각해서 터부시해버리고 주구장창 건조분쇄형만 추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 발효형 음식물 처리기 디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좀 제가 스스로 떳떳해지기 위해서 뭐 나름의 검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된 7,000원짜리 깜찍한 프로젝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찍는 유튜브처럼 저도 반려 미생물들을 쇼츠로도 자주 올려나갈 생각이고요. 그걸 취합해서 이런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그간의 애로사항이나 느낀 점을 공유해갈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공유하는 영상 보시면서 저의 무해하고 귀여운 반려 미생물들의 모습과 함께 정보나 도움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